수능 문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쉽게 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해서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뭐 혼이 좀 난 것 같고요. 대통령이 그런 취지, 그러니까 수능 얘기, 난이도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그것을 난이도 얘기로서 받아들이고 언론 브리핑에 응한 대통령실 그 관계자도 뭐 크게 좀 질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문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육 정책이라는 게 게다가 이제 대통령이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 혼란이 크게 되니까. 그렇지.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형님 혹시 근데 잘못 말씀하신 거야 아니면 무슨 말씀은 제대로 했는데 잘못 전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메시지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럼 메시지 관리 실패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났죠. 당연히 수능 문제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킬러 문항 이야기가 나왔는데 킬러 문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초고난도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고 되게 이제 특히 이제 요새는 언어 영역 관련돼서 국어 영역 관련해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되게 저희가 그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면 대개는 정답률이 20% 이하인 것들을 그 킬러 문항이라고 부릅니다. 그 밖에 20%에서 30% 정답률을 가진 문제가 우리가 이 고난도 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초고난도 문제는 굉장히 드물게 나오고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말하는데 그걸 이제 대통령이 없애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뭐 정부 여당 소속으로서 이제 대통령의 취지가 뭔지는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학습 부담이 과중하다 보니까 뭔가 전인 교육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애는 뭐 운동도 어릴 땐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공부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게 좀 우려가 된다. 그리고 그 킬러 문항 몇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사교육이 너무 활성화된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어떤 스타 강사들이 뭐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상위 한 30% 정도 되는 대학들. 서울에 있는 대학, 뭐 의과대학, 그다음에 치과대학, 한의대학 이런데 플러스 뭐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 이런 대학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쉽게 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교과 과정에서의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경쟁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수능과 관련된 난이도 문제가 지금 수능을 한 몇 개월 앞둔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혼란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킬러 문항이 있는 거 그 사실 자체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러니까 진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고난도 문항은 많이 나와요. 오케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초고난도 문항은 안 나온 지가 몇 년 되긴 했어요. 그걸 이제 사실 킬러 문항의 정확한 정의는 초고난도 문제고 20% 이하의 정답률을 가진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실제로 지금 뭐 몇 년 동안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이 정보를 왜 찾았냐면 이재명 대표 공약이었거든요.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게. 오케이. 근데 왜 이재명 대표는 또 그거 반대하고 있어? 아니 그건 웃긴 거죠. 또 위선이네. 그건 진짜 또 내로남불이네. 그건 개웃긴 거죠. 그 예를 들면 여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까지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킬러 문항 없애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킬러 문항 없애겠다고 하니까 개웃긴 거죠. 그거는 오히려 대통령한테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잘했다고 거야. 해야지. 아유 제 공약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 이재명 그렇지. 대표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당신과 나는 뭐 공통 분모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제가 100번 이해를 해요. 당연히 당사자 입장이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낙엽만 떨어져도 무서운 게 고3인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100번, 1000번 제가 이해를 하고 비판하시는 걸 달게 받겠지만 야당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혼란을 주고 어쩌고 하는 거 보면 저 진짜 웃긴 게 이재명 대표 공약이라니까요. 근데 좀 웃긴 얘기를 갑자기 빡치네. 아무튼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래서 킬러 문항이 그
학생들의 과중한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초고난도 문제가 등장하지 않은 건 한 뭐 몇 년 된 것 같아요. 2022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모르겠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정규 교육에서 그거를 제대로 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 초고난도 너는 내지는 고난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풀 수 있나? 일반 교과 과정을 이수한 친구들이요. 어떻게 이수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뭐 어떻게 이수했냐도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그 과정 내에 열심히 한 친구들이 물론 문제를 이해하는 그 수준은 뭐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다 능력이 틀리긴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초고난도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나? 근데 그게 단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게 정확한 말. 박재민님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대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 학력고사 때는 못 풀어야 하잖아. 학력고사 그 세대랑 좀 달라서 학력고사 때는 한 과목에 한 교과서만 있었는데 수능은 한 과목당 여러 개의 검인정 교과서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교과서로 시험을 보고 그 공부를 하고 형님은 B라는 교과서로 공부를 했다 치면 A라는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빼면 그걸 시험에 내면 형님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초고난도 문제는 지난 몇 년간 나오지 않았다. 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초고난도 문제가 나오지 않은 지 몇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초고난도 문제가 나올까봐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자체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그 초고난도 문제집을 사서 풀던지 아니면 그걸 잘 가르쳐주는 학원에 가던지 요거잖아. 그렇죠. 그 추가 비용이 드는 거잖아. 들죠. 그 추가 비용을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리고 나오면 웬만해서는 안 되는 그 나오지도 않은 몇 년 동안 안 됐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그게 나올까봐 부모님과 그 학생들이 전전긍긍하면서 거기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학원비를 대는 게 그게 맞나? 오히려 그 노력으로 다른 거에 좀 더 힘을 쓸 수 있게. 난 사실 이게 수능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문제잖아. 보편적인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회적, 경제적 모든 상황 속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정규 과목을 잘 이수한 친구들은 누구나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렇지. 오히려 이 그 문제 안에서 문제 뱅크 안에서 자기네들이 시간적 제한 내지는 시간적 제한과 뭐 수많은 문제 또는 그 시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을 때 실수를 안 하는 것이 더 그게 포인트가 돼야지 내가 나올지도 모르는 문제 때문에 한 달에 몇십만 원 또는 몇백만 원씩 갖다 주면서 학원을 다녀서 그 문제를 준비하는 게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도 오늘 되게 그 아침에 뭐 방송을 하나 하면서 그 킬러 문항을 하나 봤거든요. 진짜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랑 같은 사이드 앉은 저는 서울대 출신이고 여분은 스탠포드 출신인데 둘 다 못 풀겠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어려서 공부 잘한 편이고 대학도 가서 대학에서도 뭐 공부 많이 책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렇게 봐도 이거를 2분 안에? 3분 안에? 그렇더라고요.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배우지 않은 거를 마치 배운 것처럼 그 변별력이라는 그 미명하에 문제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된다.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뭐 시간도 엄청난 비용이니까 어찌 그렇죠.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러면 수혜자는 누구냐? 학생들은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고 학원 사교육만 여기에서 모든 과실을 따먹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난 그거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난 좋다고 생각을 해. 물론 이게 수능 직전에 아니면 뭐 올해 초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와가지고 이게 불거졌다고 얘기를 하시나 그 커뮤니케이션과 지금 이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실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는 그거 자체는 잘못됐을 수도 있어. 이렇게 왜 그렇죠, 이렇게 메시지 그렇지. 관리를 잘 못했나? 그렇지. 그 문제 좋아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와 이걸 하진 않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만하고 그거는 수정을 해 나가면 되는데 네. 그 문제 핵심 즉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 왜냐하면 내가 그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도 이거에 대해서 이 뉴스들이 많은데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많이 내는 사람들, 대놓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킬러 문제 잘 풀어주고 가르치는 학원 강사들이더라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있으면 굉장히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익 집단이고 확실한 이해관계자인데 그리고 돈과 연결된 이해관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얘기하는 걸 보면 뭔가 좀 의구심도 들고 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해. 이해 당사자가 그 문제에 관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좀 사실 저는 정시를 늘리자라는 생각이거든요. 원래는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부 종합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진 부모, 정보력이 좋은 부모들이 대학을 더 잘 보내는 이런 현상이 되니까 교육이 이제 부의 대물림이 돼버리는 현상이 돼가지고 그나마도 개천에 용날 수 있는 거는 난 정시밖에 없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한편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중고등학생쯤 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가 되는 분들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수능 자체가 그렇게 나오니까 정시 비율 자체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정시 문제가 어려워지면 정말로 얘가 이 나이 때 해야 되는 걸 전혀 못한대요. 하다못해 학생부 종합이면 그것이 뭐 특혜육이 있든 아니면 부모의 정보력이든지 간에 적어도 얘를 운동할 명분은 만들어줄 수 있고 노래를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할 명분도 만들어줄 수 있고 한데 정시 자체만 100% 늘어나고 시험이 어려워져 버리면 얘네들한테 이거 운동을 시킬 명분마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학원을 보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그러면 생각해보니 그러네. 그러니까 정시가 입시의 공정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유의미하겠지만은 과연 그게 애들한테 행복할까라는 생각은 좀 다시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딴 얘기로 우리가 얘기를 한 건데 균형을 맞추고 믹스를 잘해줘야 되는데 뭐 정시가 무조건 최고다. 뭐 이렇게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탤런트가 필요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 다양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굉장히 중요한 그 10대를 지나면서 20대 들어가면서 본인들이 대학을 가고 진학을 하고 뭐 대학을 진학 안 해도 되고 그것도 선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른이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일자리 안에서 그것을 좋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소위 말한 이 수능 대학 입시의 첫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어떻게 정부가 잘 믹스를 하고 당신의 아이는 뭐 아니면 본인들이 스스로 그거를 결정할 수 있게끔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거를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쓰잘데없는데 시간 안 쓰고 라고 하게끔 만들어주는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너무 이게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해버렸지만 킬러 문제, 킬러 문항 얘기하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저희가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1시간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끝난 거야 벌써?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요일 시간대가 아직까지 7시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5시에 했고 이번 주에 5시에 했고 다음 주도 5시 앞으로 계속 5시가 될 텐데 시간이 좀 바뀌었으니까 저녁 시간대 못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들어오셔서 방송 틀어놓고 다른 일도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댓글창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 저희 채팅방이 있어요. 정치와 수다 팬방이 있는데 오픈챗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픈챗에서 정치와 수다를 검색하시면 저희 채팅방에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슈퍼챗 읽겠습니다. 왕팬님, 이재용 위원장님 소신 응원합니다. 하트. 저희 방장님이세요. 채팅방 방장님.
감사합니다. 네, 타구님, 아이고 늦었습니다. 오늘 제가 막차 일어나요. 이재영 의원님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나가시고 해안 넘치는 분석해 주세요. 우리 도나스도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10만 가자. 감사합니다. 10만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상승세가 좋은데 여러분들 혹시 좋아요 안 눌리신 분들 있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채팅방 들어와 주시고 다음 주도 5시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우리 그 메가 히트를 기록한 이기인 의원이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게 돼요. 네. 잘 지내? 기인이 형 잘 지내요. 네. 기인이 형이 다음 주에 오니까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밤 보내십시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